수간은 나무 가지가 뭉툭하게 끊긴 부분을 표현한 것이다. 수간이 관념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나무 가지가 끊겼다는 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끊겼는가, 그리고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다. 수간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관계 속에서 가지는 부정적인 나의 단점 또는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지표가 될 때가 많다. 구름처럼 뭉글뭉글한 수간을 그린다.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 아무렇게나 수간을 그린다. 혼란스러운 상태. 소용돌이 모양의 동글뱅이 수간을 그린다. 참을성이 부족하다. 무언가에 일정적으로 매달리는 광적인 집착을 보인다. 직업이 연예인, 취미생활, 게임 등등 해서 동글뱅이 수간, 나뭇가지가 뭉텅이 끊긴 부분에 수간, 납작한 모양의 수간을 그린다. 주변 환경에 압박을 받고 있다. 무언가를 금지하고 억압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수간의 음영을 표시하려고 그린다. 인간관계가 정말 활발하지만은 무게감이 없고 가벼운 관계가 많다. 만약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또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표현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상해 볼 수가 있다. 단 이것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경이 곤두서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다. 불안정한 기분 또는 인생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극도의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존재한다. 뿌리는 뿌리는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버티고 존재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현재를 살아가며 힘을 쏟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죽은 뿌리를 그린다.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목표 또는 동기부여를 잃어버렸던 적이 존재한다. 무언가에 극도로 절박하게 매달리듯이 반복적으로 한 주제에 대하여 상상하고 행동한다. 뿌리와 지면을 그리지 않는다.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 뿌리를 과도하게 강조한다. 현실을 살아가며 과도하게 긴장한 상태이다. 날카로운 모양의 뿌리가 땅을 잡고 있다. 현실에서 나른한 존재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느낌을 받는다. 땅속이 투명하여 뿌리를 내비친다. 현실 판단 능력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종이의 아래쪽을 지면으로 이용하여 나무를 그린다. 즉 땅이 없고 그림 그리는 종이 모서리를 지면으로 사용한다. 매우 불안정한 혼란스러운 상태일 수가 있다. 뿌리의 그림자 또는 음영을 표시하여 그린다. 불안함, 불안정된 기분을 깊게 느끼고 있다. 잎은 나뭇가지를 장식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잎을 날개로 그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선을 그리며 표현하기도 한다. 잎이 가지는 의미는 인간관계 속에서 가지는 가치이다.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 나의 능력을 표현하는 중요한 힘을 표시하는 지표가 된다. 잎이 없다? 단 겨울을 표시한 경우에는 해석을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 겨울을 표현하려고 할 때에 잎이 없이 그림을 그린다. 이때는 해당하는 계절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야 되고 마음속에 황폐하고 메말랐다고 느낀다. 잎이 없다면 잎이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한다. 사회적인 요기들과 나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기대에 맞게 부응하고 순응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가진다. 많고 풍성한 잎을 그린다. 나라는 존재가 매우 멋져 보이거나 일에 있어서 능력이 있어 보이고 능률이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낙엽을 그린다. 단 겨울을 표시한 경우에는 해석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낙엽, 무언가 보상받고자 싶어서 하는 마음이 꺾이거나 무시당한 적이 있다.
나뭇가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잎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피가 나도록 극도로 고통스러울 정도의 반복적인 행위를 통하여 완벽한 무언가를 추구한다. 완벽한 끝이 뾰족한 잎을 그린다. 공격적인 면모가 존재한다. 이 차원으로 꼼꼼하고 촘촘하게 묘사된 잎을 그린다. 이 차원임과 동시에 가지에 비해서 너무 큰 잎을 그린다. 현실을 적절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매우 섬기고 서로 얽혀있는 사나운 잎들을 묘사한다. 사회생활을 적응하면서 좀 더 발전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존재한다. 나무 껍질은 흔히 나무의 둥지에 그려지는 나무의 세부 묘사이다. 나무의 세부 묘사. 쉽게 나무 껍질을 속속 그린다.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상태이다. 뚝뚝 끊겨 있거나 매우 강조된 선들을 사용하여 나무 껍질을 표현한다. 선의 강도와 비례하여 극도로 긴장되고 불안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바늘처럼 날카롭고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극도의 고통을 참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꼼꼼하게 나무 껍질을 그린다. 주변의 환경을 살면서 나의 모습을 과도하게 염려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사람 그림의 옷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핵심적인 단서가 유추되곤 한다. 여러 개의 덩굴 같은 곡선을 어지럽게 그린다. 망상과 공상을 하며 생활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렇게 칩에 대해서 사람은 말 그대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자기 표상 및 대상 표상과 같은 직접적인 인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사람 그림은 직관적으로 내담자의 삶을 보여주곤 한다. 사람을 그린 그림은 엄청난 정보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이유는 주는 정보가 방대하여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나 다양한 표현과 의미가 나타나는 포괄적인 정확한 의도를 깨닫기가 난해하기 때문이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하며 그림을 파악해야 한다. 첫 번째 질문은 누구를 그렸나? Who? 두 번째는 그런 이유가 뭔가? Why? 세 번째는 어떻게 표현했나? How?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유추되는 의미와 그린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좀 더 신뢰성이 높은 가정과 가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HDP 검사의 경우에는 자세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집, 나무, 남성, 여성 총 4가지의 주제에 관하여 그림을 그리도록 실시하나 상황적인 여건에 따라서 집, 나무, 사람 3가지 주제로 실시할 수 있다. 남성이 여성이 다를 경우에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 남성과 여성이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말하는 주제가 뭔가? 만약에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질문이 누구를 그렸는가를 알기 쉽지 않다. 첫 번째는 누구를 그렸는가? Who? 사람 그림의 대상자는 자신을 그릴 수 있고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릴 수도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동경하는 모습, 자신 주변 인물이 될 수도 있다.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다음 3가지 질문 방식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림의 의미를 하는 바를 유추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모아본다. 질문의 방식은 네, 아니요를 이끌어내는 질문 1+1은 2입니까? 두 번째, 정해진 답을 이끌어내는 질문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슨 산입니까? 자, 자유롭게 원하는 말을 이끌어내는 질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에 3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이다. 네, 아니요를 이끌어내는 질문은 원하는 답을 재빠르게 얻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위급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데 만약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기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당신은 혹시 현재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단점으로는 질문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의견 표출의 기회가
단 두 개로 국한됨으로써 상대방이 의도한 정확한 느낌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정해진 답을 이끌어내는 질문. 적절한 시간 내에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상대방이 말하기 모호하거나 질문자가 대답을 이끌어 주기 바라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이것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때는 언제입니까? 단점으로 시간 내에 빠른 대답을 유도하며 질문자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나 상대방이 말을 주도하고 싶어하거나 또는 정확한 표현을 원하는 경우에 자신이 원하는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또는 질문자가 상대방의 표현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것은 누구입니까? 어머니입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를 혼내고 계세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인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혼냈던 기억이 존재하는구나. 이 경험이 엄마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되는 트라우마가 되었겠구나. 그 한 추적이 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원하는 말을 이끌어내는 질문은 한 번의 질문에 많은 정보를 담은 대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이것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주도하도록 만들며 상대방의 반응으로 이루어진 대답을 함으로써 스스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뭐라는 말이군요. 뭐라는 느낌을 주는군요. 매우 많은 정보를 끌어낼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며 상대방이 전혀 답을 모르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경우에 대답을 어려워할 수가 있다. 답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여자 그림 보고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느낌을 받으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어렵고 복잡한 기분이 드네요. 그렇죠. 아마 모르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억지로 꺼내는 느낌을 준다. 이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장난이 되거나 상대방이 답답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위급한 상황인 경우는 이 그림은 무엇인가? 자살을 암시하는 느낌을 주네요. 말씀하기가 곤란하신 느낌을 받군요. 위급한 상황이라 판단되는 경우는 확인 사실을 우선적으로 질문하여서 질문자가 대답을 이끌어야 한다. 위급한 상황이라 함은 다음 세 가지 경우를 말한다. 위급 상황 세 가지 요소. 질문자의 목숨이 위협받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 상대방의 목숨이 위험하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경우, 타인을 위협하거나 범법행위 또는 범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시간이 과도하게 잘못된 방향에 소비되는 경우. 두 번째로 왜 그것을 그렸는가에 대한 전략이다. 어떤 대상을 그렸는지 명확히 파악이 되었다면 그 대상이 어떤 이유로 그렸는지 유추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신을 그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의 그림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다. 대표적인 예시로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신체적인 문제 또는 생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명백히 그림에서 반복되는 의미와 주제를 통해서 나타나곤 한다. 이것이 눈으로 보이는 신체적인 결함이라고 결론을 짓는 것은 매우 섣부른 판단인데 그 이유는 실제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모습 또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좀 더 멋지거나 어깨를 좀 더 예쁘게 이렇게 과장하게 표현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 자신을 그리는 경우,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자신이 바라보는 모습을 그리는 경우다. 대표적인 예시로 작고 깡마른 남성이 힘이 넘치고 전투적인 군인을 그린다든지 살찌고 퉁퉁한 여성이 이쁜 옷 장식이 달린 옷을 입고 있는 발레리나의 무용 동작을 표현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그리는 경우는 현재 또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이 이와 같은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아동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의 수가 성인보다도 적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아동의 경우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인간관계, 즉 자신을 돌아봐주는 부모 역할의 사람을 극도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를 표현한다. 아동은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들을 관찰하며 자신이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받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어떻게 그것을 표현했는가에 대한 전략이다.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한 해석은 눈에 띄거나 반복되는 주제를 빠르게 눈치채므로써 핵심 주제가 담고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사람의 해석에 대한 설명 목차이다. HTP 사람, 머리, 얼굴, 목, 손, 의상, 행동, 이 사람에 대해서 보고,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